여러분들이 기법 강의에 앞서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수익이 나려면은 무조건 싸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싸가지가 뭐냐면은 매매 포지션입니다. 두 번째 기법이고요. 세 번째가 원칙이고요. 네 번째가 강한 멘탈.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매매 포지션이 중요도로 따지면은 30 정도 돼요. 기법이 10, 원칙이 10, 멘탈이 50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매매 포지션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기법하고 원칙은 1시간이면 다 배워요. 멘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생 갈고 닦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정작 중요한 1번, 4번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법만 찾아다닙니다. 몇 년 동안 여러분들 기법 찾아다니고 원칙 찾아다녔잖아요. 수익 납니까?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할 때 다른 전문가들 제가 가르쳤어요. 펀드 매니저들 가르칠 때 가장 중요시 한 게 이 매매 포지션이에요. 매매 포지션 같은 경우는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를 얘기하는 거죠. 중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윙을 얘기하는 거고요. 장기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중장기라 그러죠. 이 세 가지 포지션 중에 하나를 정하셔야 돼요. 단타는 말 그대로 단기 매매예요.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거. 중기 매매는 한 일주일 들고 가는 매매. 중장기 매매는 한 3개월 이상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매매 포지션이라는 것은 본인의 환경, 성격, 자금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포지션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자본금이 10억이 있고 성격이 느긋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단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자본금이 500만원이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 성격이 느긋하다. 단타 치면 돼요, 안 돼요? 깡통됩니다. 직장인분들은 절대로 단타를 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스윙이나 중장기로 가셔야 돼요. 내가 자본금이 10억을 들고 있는데 10억 가지고 단타 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본금이 500만원이고 전업을 한다. 그런데 중장기를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인의 환경, 성격, 자금력에 따라서 본인이 단타를 할 건지 중기를 할 건지 장기를 할지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뭘 정한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내가 만약에 단타를 하면은 시초가가 있고요. 장중 단타가 있고요. 종가 베팅이 있어요. 스윙 같은 경우도 돌파가 있고 눌림이 있고 뭐 나포가대가 있어요. 중장기 같은 경우도 펀더멘탈을 중시하는 경우가 있고 모멘텀을 볼 수가 있고 뭐 밸류 엔진을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중장기 같은 경우는 다 봐야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단타를 하고 시초가를 할 거다 정했으면 그 다음에 기법이라. 그 다음에 내가 시초가 할 사람들은 시초가 기법, 장중 단타 하실 분들은 장중 단타 기법, 종가 베팅 하실 분들은 종가 베팅 기법, 스윙 돌파 매매 하실 분들은 급등주 기법, 눌림목 하실 분들은 눌림목 기법. 본인의 포지션을 정한 다음에 그에 맞는 기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포지션 없이 기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칙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중요도 30을 차지하는 이 매매 포지션을 잡고 그 다음에 기법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본인 매매 포지션에 맞는 기법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법 찾아 산말리 할 필요도 없고 어려운 기법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멘탈. 1번 매매 포지션 정하고 2번 기법 정하고 원칙 정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이길 수 없으면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매매 포지션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욕심 때문에 매매 포지션 어겨버리고 내가 기법을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손절 3% 못하고 수익 3% 실현 못하고. 멘탈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계속 갈고 닦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주식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손실난다. 여러분들 매매 포지션 있습니까? 없죠. 기법 있습니까? 없죠. 원칙 있습니까? 없죠. 멘탈 됩니까? 안 되죠. 다 손실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손실나는데 다 빠져요. 대부분이. 매매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기법도 이 기법 사용했다 저 기법 사용했다 그런 거예요. 본인의 매매 포지션에 딱 준해가지고 기법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매 포지션 있고 기법 있고 원칙 있어도 4번이 안 되면 또 손실나요. 아시겠습니까? 이 네 개가 다 중요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거는 1번, 4번인데 우리 회원님들이 2번만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강의는 매매 포지션 반드시 정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법이에요.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기법은 단타, 스윙, 중장기, 종가 베팅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게 개미냐 세력이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개미가 만들 수 있는 캔들이냐 개미가 만들 수 없는 캔들이냐, 개미가 만들 수 없는 패턴이냐 세력들만 만들 수 있는 패턴이냐, 개미가 뚫을 수 있는 자리냐 세력들이 뚫을 수 있는 자리냐, 그것만 차트상에서 찾아낼 수 있으면 우리가 반은 배우는 거예요. 그에 앞서서 차트는 후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트는 후행이다. 멍청한 전문가들이 핑계 삼아 하는 말이에요. 차트는 절대로 후행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차트는 선행이다.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차트는 후행이다. 실적으로 매매해라. 차트가 왜 후행입니까? 선행이지. 실적이 후행이에요. 실적이. 차트는 현 주가와 동행이란 말이에요. 주가가 먼저 움직일까요? 실적이 먼저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적은 선반영이 돼버립니다. 주가에. 지금이 만약에 1분기입니다.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에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2분기 실적이 나쁠 것이다에 주가가 먼저 빠져버려요. 다음 분기 실적을 현 주가가 먼저 대변을 해버립니다. 몇 개월? 3개월 정도 주가가 선행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살아가기 힘든데 주식시장은 먼저 올라가요. 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에 6개월 먼저 움직입니다. 주가하고 뉴스를 본다면은 90%가 뉴스가 뜨기 전에 미리 차트가 움직여 있습니다. 뉴스는 이 고점에서 세력들이 물량 틀 때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뉴스 보고 들어가면 물리죠. 뉴스 뜨기 전에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차트 형태가 나옵니다. 차트는 주가와 동행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차트는 실적보다 3개월 선행하는 게 되는 거고 경기보다 6개월 선행하는 게 되는 거고 뉴스보다 선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뉴스 뜨기 전에 이미 장대 양봉이 솟아있어요. 상한가가 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트를 분석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차트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차트는 후행이라고 얼버무리는 거예요. 차트를 후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다? 차트를 볼 줄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예를 들면은 사람의 얼굴을 많이 분석해보고 연구해본 관상가들은 이 사람의 얼굴만 보다 아, 이 사람 도둑놈이다. 이 사람 선하다, 악하다 나옵니다. 손금을 잘 보는 분들은 사람의 손금만 봐도 뭔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일반 사람들은 사람 얼굴 보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사기꾼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관상가들은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람의 얼굴을 분석해봤기 때문에, 패턴을 연구했기 때문에, 눈, 코, 입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모든 흐름이 차트에 녹아있는데 그거를 많이 연구를 해본 사람들은 이제 그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파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2013년 12월 달에 주가가 어디가 돼야 된다? 고점이 돼야 되겠죠. 고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고점을 찍었나? 2013년 12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 어떻게 됐는가? 여기가 12월 달이에요. 그러면은 주가는 언제 고점을 찍었나? 2013년 6월 달에 이미 고점을 찍었어요. 몇 개월? 이거는 거의 6개월 이상 선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사상 최대 실적을 2013년 12월 달에 찍었는데 주가는 6월 달부터 빠집니다. 그리고 이미 실적 발표 날 때는 주가 빠져가 있어요. 실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추천을 합니다. 이 종목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그러나 여기서 선반영 됐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립니다. 만약에 들고 가라고 합니다. 이 종목 실적 괜찮으니까 들고 가세요. 깡통됩니다. 50% 마이너스 나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번 볼까요? 자화전자 이런 것도 보시면은 똑같아요. 이것도 역시 2013년 12월 달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그러나 주가는 2013년 5월 달에 이미 고점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상 최대 실적 발표해보니까 뭐합니까? 주가 다 빠져버렸는데 여기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현재 가치는 이미 반영이 다 됐다 보시면 돼요. 악재든 호재든. 아시겠습니까? 주식은 현재의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먹고 산다.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차트는 후행이 아니다. 차트에 나와 있는 흐름을 분석을 해낼 줄 알면은 차트는 그 어떤 지표보다 정확한 선행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기법이 바로 그 선행지표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패턴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차트는 요 패턴, 요 패턴, 요 패턴, 요 패턴이 나옵니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으로 봤을 때 어디서 공략해야 됩니까? 3번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돼요. 여기서 공략을 하든 여기서 공략을 하든 여기서 공략을 하든 무조건 3번 자리에서 공략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3번의 바닥을 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한다고요?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이게 코스닥 기준입니다. 공매도가 없는 테마주, 세력주들 어떤 형태로든 주가는 1번이 개인이 투매 구간이에요. 2번이 매집 구간이에요. 매집. 3번이 출발 구간이고 4번이 단타 수익 실현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다시 1번이 되고 여기가 4번, 2번, 다시 4번이 되는 거고 여기는 4번,
2번, 1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1번, 2번이 나오든 4번, 2번이 나오든 어떤 형태로도 2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왜냐면은 세력들은요, 주가를 비싸게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파는 것보다 최대한 주가를 끌어내려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원래 주가로 돌려놨는 게 더 이득입니다. 안정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우리가 이 3번을 찾는데 1번, 2번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3번을 찾아내고 1번, 2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만 필터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3번 찾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개인미 투매 구간, 매직 구간을 보시고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면은 1번, 2번이 있는데 2번에서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공격형이고요. 두 번째가 언덕형이고요. 세 번째가 하락형이 있어요. 공격형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요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공격형 패턴이고 언덕형 패턴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우량한 주식들이죠. 기관들 외국인들 만들 때는 주가가 급락을 해서 언덕이 하나가 나오고요. 쌍바닥이 나오죠. 언덕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쓰리바닥이 돼요. 그리고 이 언덕의 고점을 뚫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락형 같은 경우는 소형주들, 정말 악독한 세력들이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매집을 해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흔들기 구간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요 상태에서 점상을 보내가지고 개미를 핥아요. 이렇게 가버려요. 이해되십니까? 또는 여기서 강한 파동을 내어가지고 개미들 본전가를 줍니다. 여기에 물려갖고 선전 안하고 버티던 개미들 본전가를 주고 뺐다가 다시 올려요. 이런 게 하락형인데 하락형은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하락형이 나온 종목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 구간에서. 아시겠습니까? 패턴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엘리엇 파동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저하고 엘리엇 파동 이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기본은 원리는 똑같아요. 엘리엇 파동은 기본적인 원리가 그래요. 1파, 2파, 3파, 4파, 5파, A파, B파, C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배우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엘리어트 파동을 이해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1파가 어딘지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 1파만 찾으면은 1파의 크기, 2파의 눌림을 보고 3파가 어디서 시작되고 4파가 어디서 눌림주고 마지막 5파 크기가 1파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이게 충격파고 이게 조정파인데 충격파와 조정파의 크기에 따라서 2파, 3파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지금 1파냐 아니냐. 매매할 때 승률이 좋은 자리가 1파의 눌림목과 1파의 고점을 뚫는 3파 자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제일 수익률이 좋은 자리, 많이 올라가는,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엘리어트 1파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1번, 2번, 3번, 4번 엘리어트 파동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법 강의 들어갑니다. 오늘 매매 포지션 배웠고 엘리어트 파동,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을 여러분들이 보시라 그랬고요. 차트를 초기화를 시킬게요. 일단은 지표를 다 지울게요. 그냥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세요. 지표 추가를 들어갑니다. 저는 어려운 지표 사용 안 합니다. 일목균형표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면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나와 있는 선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일목균형표 지표 설정이라는 게 나와요. 라인 설정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전환선, 후행 스팬을 지우세요. 기준선까지 지우셔도 됩니다. 알아보기 쉽게 선행 스팬을 색깔을 바꿀게요. 초록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선행 스팬 1번, 2번을 클릭하셔가지고 초록색으로 색깔을 바꿔버릴게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구름대가 생겼죠. 이 구름대는 뭐다? 매물이다. 개미가 뚫어 올릴 수가 없는 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입니다. 누군가가 강한 거래량으로 이 구름대를 뚫어 올리면 뭐다? 아까 엘리어트 1파를 찾아라 그랬죠. 요게 1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률이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디라 그랬어요? 1파의 눌림목 또는 1파의 고점을 뚫는 자리에 들어가면 확률이 제일 높다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1파의 크기를 보면은 2파, 3파의 크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거는 뭐다? 우리가 1파에는 공략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약간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V자로 반등했는데 다른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든 뭐다? 여기가 이제 뚫고 눌러주고 다시 뚫는 자리인데 이거 조금 약간 애매하죠. 중요한 건 또 뭐다 그랬어요? 이게 1파죠. 요런 게 1파입니다, 지금. 1파인데, 이거는 1파가 많이 올라오고, 조정 작게 해주고, 많이 올라오고, 작게 해주고, 이 패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1번, 2번, 3번, 4번, 기억나시죠? 이 패턴을 보라 그랬죠? 이게 다 쓰이는 거예요, 지금. 이 구름대는 뭐다? 개미가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선인데, 이 구름대를 누군가가 뚫으려고 하는데, 그 자리가 뭐다? 3번 자리면은, 1번, 2번이 나왔으면은,
자, 1번의 길이를 보면은 1번의 길이만큼 2번이 행보가 나와서 구름대를 뚫으려고 하면은 뭐다? 구름대를 뚫어갈 확률이 높다고. 근데 이런 건 솔직히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1번, 2번이 나와 있으면은 이 구름대 위에서 전고점 위에서는 잡을 수도 된단 말이에요. 차트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안 보입니다. 항상 차트는 이렇게 줄여봐야지. 지금 차트 제가 엄청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요런 구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런 구간에서 공략이 나오면은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1번의 크기만큼 행보만 나오면 돼요. 이건 골파이까지 나왔지만은 중요한 거는 100% 200% 먹는 게 아니에요. 3개월 이상 구름대 밑에 있던 주가가 강하게 누군가가 구름대를 뚫어준다는 것은 뭐다? 강한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뉴스는 여기서 떠요. 뉴스 뜨기 전에 미리 차트가 움직여요. 이거를 발굴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대를 뚫어 올리는 거는 뭐다? 세력이다. 3개월 이상 구름대 밑에 있던 주가를 뚫어 올리는 거는 뭐다? 세력이다. 개인이가 이거를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대 밑에 잡으면 작살 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개입하면 구름대를 이렇게 뚫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뭐다? 구름대 밑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구름대를 어떻게 뚫는지 보고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다? 2차 파동. 뚫어주고 눌러주는 자리나 뚫어주고 눌러주는 자리나 그 언덕의 고점을 뚫는 자리가 제일 우리가 먹기 편한 자리라 그랬어요. 요것만 가지고 보면은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지표를 더 추가를 합니다. 지표 추가에다가 가격이동평균을 넣으세요. 여기다가 선을 하나 추가하는데 지수입니다. 224일선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4일선을 제가 색깔을 진하게 해가지고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224일선 위에 있는 종목은 상패가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3월달에 상패되는 종목들은 전부 다 이 224일선 밑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224일선을 여러분들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급등주들이 224일선에서 거의 다 밀려요. 224일선 뚫고 위에 있을 때는 거의 이게 지지가 나와요. 이 선에서. 그리고 224일선을 만약에 머리 위에 두고 있으면 저항이 생겨요. 그래서 224일선 밑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셨으면 여기서 팔아야 돼요. 바다에 샀으면 여기서 팔아야 돼요. 무조건. 팔았는데 안착이 하고 뚫고 올라가면 이게 추세가 이제 바뀌어요. 이때부터. 우상향으로. 이해되시죠? 주가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추세가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게 지지가 돼요. 다 지지 반등이 나오죠? 이해되시죠? 뚫고 올라가서 안착하면 급등이고 지지 반등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224일선을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죠. 어디서? 구름대 위에서. 구름대 위에 있다는 것은 세력들이 가려는 의지고 224일선은 강한 저항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224일선만 어떻게 뚫어준다는 것은 강한 세력들이 붙었다는 거예요. 아직 못 뚫었죠? 근데 이제 이거 뚫을 확률이 높아 보이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224일선은 보세요. 밑에 있으면 대이면 매도죠. 대이면 매도죠. 그러면 기법이 하나 나와요. 뭐예요? 224일선 밑에서 쌍바닥이 나오는 종목은 뭐다? 224일선을 무조건 때린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사서 여기서 파는 기법도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1번, 2번이 나온 상태에서 224일선을 뚫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뭐다? 여기 대일 때마다 매수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224일선을 밑에서 뚫고 올라와서 지지가 나오죠. 어떤 형태로든 지금 보시면 이 지지가 나오죠. 그리고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224일선 밑에 있을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24일선에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뚫어 올리려고 지금 하긴 하는데 이게 하락 매집이에요. 이게 딱 보니까. 그죠? 계속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224 아래로 꺾이면서. 그런데 안착을 하니까 어때요? 한번 뚫어주고 이제 여기서 안착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구름대를 뚫어주는 것과 동시에 224일선에 강하게 뚫어주고 안착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어디서 지지를 받는다? 224일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하나만 가르쳐 드렸는데 하나 더 가르쳐 주면은 112일선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또 답이 나와요. 112일선도 중요하거든요. 이 112일선에서 대부분 또 지지가 나오는데 약해요. 주가를 뚫어 올리기 전에 이 112일선을 먼저 뚫어 올려요. 112일선을 뚫어 올리는 종목은 이제 224일선 도전을 하는 거예요. 맞고 떨어지죠 지금 계속. 그러면은 이 두 개 선은 아주 기가 막힌 선이 되는 거예요. 뚫었을 경우에 지지가 계속 나오는 선이란 말이에요. 요 두 개 선만 가지고도 구름대 위에서만 매매하는 거예요. 어디서? 1번, 2번, 3번, 4번의 패턴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어떤 형태로든 개인 및 투매 구간과 매집 구간이 있으면 이게 간다는 거예요. 차트를 크게 보시면은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 1번.
차트를 크게 보시면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개임이 투매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매집 구간이 나오고 출발 구간. 그래서 우리가 공략할 때 그거만 보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트로 매매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식의 모든 게 차트에 녹아 있어요. 차트는 바로 주가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기록해 놓은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는 곧 차트의 흐름을 분석하는 도구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트를 후행이라고 하거든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차트랑 주가는 동행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중요한 건 주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거의 선행입니다. 실물 경제에 대한 모든 거, 기업 내용에 대한 모든 거를 선행하는 게 주가예요. 예를 들면 실적이다. 주식은 미래의 가치를 보고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실적은요, 과거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는 거는 과거를 보는 거예요. 3개월 전에 이 기업의 실적이 어떠냐? 과거입니다. 뉴스도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났기 때문에 뉴스가 뜨는 거거든요. 과거입니다. 이 주가는요, 실적 발표 나기 전에 미리 움직입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미리 반영이 나와요. 5분 분기에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미리 쫙 빠지고 나중에 실적 발표 나면 반등 나와버립니다. 왜? 다음 분기 실적은 이번 분기보단 좋아질 것이다에 반등 나오는 거죠. 5분 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는 미리 올라갑니다. 그 실적 발표 나오면 거기서 빠집니다. 방탄관련주 같은 경우도 초록뱅, DPC, LB스미건 보세요. 상장하기 전까지만 오르고 상장 딱 하는 순간부터 빠지잖아요. 그죠? 재료가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실적이나 뉴스나 정보나 이런 것보다 월등히 빨리 움직입니다. 뉴스 보고 들어가면 늦어요. 뉴스 뜨기 전에 이미 주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주가랑 차트는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곧 차트가 실적보다 선행이고 뉴스보다도 선행이고 실물 경기보다도 선행이다. 왜? 차트와 주가는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주식에 대한 기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후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 분석은 다른 말로 하면 주가 분석입니다. 그럼 이 주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실적이나 성장성, 기업의 가치, 저평가, 뉴스, 수급, 정보, 차트, 매물, 보제, 악재 등등,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믹서기를 만들죠. 이 믹서기에다가 이 모든 걸 넣습니다. 싹 다 넣어요. 뺑 갈잖아요. 갈면 여기서 튀어나오는 게 바로 주가입니다. 그러면 이 주가를 분석하면 돼요.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보만 분석한다든지 뉴스만 분석한다든지 이 기업의 저평가만 분석한다든지 하나만 분석해요. 한 개만 보고 이 맛을 평가하는 거랑 똑같아요. 요게 다 반영을 돼가고 시장이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강력한 매물이 걸린다 라고 하면 다른 거를 이기겠죠. 이 기업의 가치가 확 부각이 된다. 그러면 다른 거에 악재가 좀 뜨더라도 맛이 좋은 거예요. 이 모든 걸 반영시켜서 나오는 게 주가예요. 자, 우리가 적정 주가라고 하죠. 이 적정 주가는 누가 정합니까? 시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 시장에 세력들이 개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웅 로직스다. 지금 4,7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죠. 이거는 지금 현재 딱 이 시점에 시장이 태웅 로직스의 가치는 여기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어떤 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든 시장의 가치는 이렇다. 아침에 좀 많이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다. 가치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퓨처캠이다. 13,100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기업의 시장이 판단한 가치, 이게 뭐 수급이 영향을 미쳤는지 뉴스가 영향을 미쳤는지 재무가 영향을 미쳤는지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든 믹서기에 갈아서 나온 게 요거예요. 그 지금 시장이 판단한 가치는 13,100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캔들은 그날의 시장의 가치예요. 이 캔들 하나가 한 개가 모이고 두 개가 모이고 쭉 모입니다. 캔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캔들 연결해봐요. 파동이 이렇게 보입니다. 가치의 흐름이에요. 그날의 캔들이 그날의 가치라면 우하향하고 있던 종목이 여기서 가치가 바뀌었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차트로 알 수 있는 게 요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치의 흐름이 1년 평균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1년 평균선이 밑에 이렇게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 흐름이 바뀐다는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나와요. 이 파동의 힘이 어디 쪽으로 가는지 판단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차트 설정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키움증권이고 기본인데 이 차트는요 기준이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 방향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을 만들어낼 때 큰 기준을 먼저 잡아요. 큰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은 자 여기 종가 닫는 데 있죠. 이게 2평이거든요. 이걸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가 5일선, 15일선, 33일선, 56일선, 112일선까지 세팅할게요. 그리고 2평 종류는 지수로 하세요. 라인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112일선만 초록색으로 2나 3 두껍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차트가 부채꼴로 정렬이 되는 게 보이죠. 뒤죽박죽하다 어떤 규칙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벌어지거나 밑으로 내려갈 때 이 간격에 대한 규칙성이 보일 겁니다. 자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지표 추가를 누를게요. 그럼 가격 이동 평균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더블 클릭해가지고요 224일선 448일선을 넣고요 지수로 합니다. 라인 설정에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고요 224일선은 까만색으로 두껍게
448에서는 점선으로 확인을 누를게요. 자, 그럼 또 정리가 됐습니다. 점선은 2년선이고요. 요게 1년선이고 6개월선입니다. 요 선 3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장기 이평입니다. 요것만 보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지표 추가에서 일목균형표를 선택을 합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구름대 영역을 채우기로 바꿉니다. 라인 설정 들어가서 다 지워요. 선행스팬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1번하고 2번의 색깔을 바꿀게요. 똑같은 색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선행스팬 1번하고 2번이 합쳐진 게 구름대거든요. 요렇게 파란색 구름대가 생겼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파란색 밑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와 파란색을 뚫고 난 다음에 움직일 때의 흐름이 다릅니다. 주가가 이 구름대 밑에서는 힘이 없고 구름대 위로 올라가면 힘이 생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오랜 기간 있다가 구름대 위로 뚫어 올리는 라인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분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분봉은 단타용이거든요. 단기 타점용이기 때문에 선이 몇 개 필요 없어요. 5일, 15일, 33일, 224, 448 이래가지고 111선은 초록색, 그 다음에 224선은 까만색 두껍게, 448선은 점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또 정리가 됐죠? 지표 추가에다가 1 이렇게 치면 일목균형표가 나오죠. 분봉은 기준선을 사용합니다. 기준선을 빨간색으로 선행스팬 1번 구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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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대. 자, 분봉상에 이 기준선이 하나 생겼어요. 이 기준선을 보기 좋게 하려면은 노란색으로 제일 두껍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일목균형표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라인 설정해서 다 지워요. 다 지우고 기준선만 하나를 이렇게 하면은 노란색 안에 빨간색이 들어가 있죠. 눈에 잘 띄죠. 요게 기본 차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나 엔벨롭이나 MACD나 파라볼릭이나 입맛에 맞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일봉상에 볼린저 밴드 있잖아요. 제 눌림목을 사용할 때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다니는 길이거든요. 중심선하고 상한선 사용 안 하고요. 하한선만 사용을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구름대를 강력하게 뚫어줍니다. 뚫어주고 볼린저가 밑으로 확장됐다가 올라가는데 구름대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추세 반등이 나와요. 이런 잘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은 주가가 구름대 위에 있을 때 확률이 겁나 높아요. 구름대 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급등이 잘 나와요. 100%는 아니지만 95% 확률로 지지가 나와요. 손들도 짧습니다. 딱 잡아갖고 며칠 안에 반등 안 나오면 자르면 되는 거고, 근데 구름대 밑에서는 딱 되잖아요. 빠져요. 그러니까 이 구름대와 볼린저 하단선을 조합을 하는 겁니다. 강하게 뚫고 눌러주는 라인에서 위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좋은 차트들은 이렇게 밥그릇 모양이 나와야 돼요. 밥그릇 모양이 나온 상태에서 구름대 위에서 딱 지지를 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날아가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경험이에요. 이 차트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다이빙 기법이나 데드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엘리어트 1파자에서 빠지는, 자세히 보시면은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맨 처음에 빠지는 여기랑 여기가 15일선 33일선인데 여기 다이빙 기법 자리입니다. 데드 기법이 뭐냐면은 지금 요 위로 올라갔잖아요. 장기 이평이 벌어진 상태로 이제 장기 데드 기법이 들어가요. 데드 기법 사용할 때는 이렇게 대칭기로 같이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이 데드 기법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가가 벌어져가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가 되돌림이 나와요. 이런 자리들이 되돌아가는 자리거든요. 그날은 안 나와도 며칠 들어가면 거의 90% 이상 반등 나옵니다. 요 선 3개를 보세요. 급등해가지고 밑에 있는 선 3개가 벌어져야 되거든요. 올라갔다가 외봉에 빠질 때 맨 처음에 요 초록색 선, 그 다음에 요 까만색 선, 그 다음에 요 밑에 점선에서 반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 3개는 이런 식으로 주가 폭등이 나온 다음에 써먹는데 딱 좋은 선이에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주가가 엘리어트 3파 다 나오고 위에서 고점 찍고 내려올 때 데드 기법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요런 거는 데드 기법이 아닙니다. 데드 기법의 기본은 이평선이 정배열에서 확장입니다. 이거 역배열이잖아요. 요때부터 이 종목들이 정배열에서 확장이 됐잖아요. 장기 데드 기법은 초록색, 까만색, 파란색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날 내려올 때 보세요. 딱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나 요런데 대이면 나오겠죠. 보세요. 요 선들 여기 한 번 더 나왔고요. 자, 여기 한 번 더 나왔네요. 힘이 작용하는 걸 보실 겁니다. 왜 이런 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건 이제 이탈됐기 때문에 급락 나올 확률이 있고, 항상 첫 번째만 해라 그랬죠. 첫 번째 한 번, 두 번 찍으면 여기서는 빠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딱 첫 번째만 해야 돼요. 무조건. 요건 안 데이고 간 게 아니라 여기에 매집이 있었거든요.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한 게 아니라 좀 더 밀려서 반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이 만약에 밑으로 빠지면 이건 개땡큐죠. 여기 슈팅 자리예요. 이평선 겁나 벌어지죠. 수직으로 한번 빠질 거예요. 땅 빠지면은 대인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3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반등입니다. 이 까만 선이 1년의 평균이에요. 지금 현재 주가가 1년 평균 가격 대비해서 어떻게 벌어졌느냐. 매매할 때 제일 좋은 거는요, 주가가 이 1년 평균 대비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로 1년 평균 대비 밑에 있다는 것은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고 저평가가 돼 있던 건데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평가로 가겠죠.
요것도 이해 못 하시면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경험입니다. 제가 지금 가르쳐 준 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도구를 드린 거고 야구바타를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그 야구바타를 휘둘러 보셔야 돼요. 수천 번, 수만 번 휘둘러 보셔야 됩니다. 백날 설명만 듣고는 야구 실력 안 됩니다. 한 번만 이 영상을 보고 넘기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기본적인 차트 설정 하나로 타점을 잡는 연습을 한다든지 이 선들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밥그릇 패턴의 원리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누가 움직여요? 세력이 움직입니다. 세력이 뜻이 뭐예요? 힘을 가진 집단, 세력이 움직여요. 이 세력 중에서 작전을 치면은 정보에 의한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작전에 의한 세력이 있다. 흔히 말해서 밥그릇이 나오는 패턴은 뭐다? 작전에 의한 세력이다. 정보에 의한 세력이 1이면은 작전에 의한 세력은 9다. 10개 중에 9개는 작전이라는 거죠. 진짜 정보는 1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정보가 나오는 주식들은 밥그릇이 나오고 정보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주가가 크게 안 무너지고 신고가 형태로 가는 게 많아요. 근데 작전에 의한 애들은 이렇게 밥그릇 형태가 대부분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력이 자기들이 만약에 매집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작전이라는 걸 쳐야 돼요. 세력들은 주가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세력들이 원하는 게 지금 현재는 매집이에요. 이 매집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든 물건이든 어떻게든 싸게 사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팔았을 때 이익이 많이 창출되겠죠. 그래서 세력의 입장에서는 어떤 주가가 원래 적정 주가로 움직이다가 내가 이게 작전을 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만원 하던 주가를 만원에 매집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 6천원까지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주가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이 1번 구간이 나옵니다. 개미 투매 구간. 6천원까지 뺐으니까 5천원에서 한 7천원 사이에 매집을 하겠죠. 그리고 매집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주가로 돌리는 과정을 하겠죠. 다시 만원까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요 패턴이 바로 밥그릇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그릇 패턴의 영역 보면은 이게 224일선입니다. 1년의 기준선이 있어요. 그럼 주가가 224일선 밑으로 빠졌다가 행보하고 요래가지고 요렇게 올린다. 이게 밥그릇 패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1번 구간이고 2번 구간이고 3번 구간이고 4번 구간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 1번에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왜? 주가가 많이 빠졌네라고 생각해서 1번에서 매매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2번에서도 매매를 많이 합니다. 2번에서는 저희도 매매를 합니다. 왜? 1번에서 2번으로 막 여기에서 우리가 공구리 기법이 나오고 하이힐 기법이 나오고 2평 때리기 기법이 나오고 256 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1번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근데 2번이 들었으면은 이제 요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돌파 기법은 이제 여기 3번짜리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 1번 구간이나 2번 구간에서 매매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치고 힘들고 주가도 대시세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할 때는 반드시 이 3번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죠? 공구리 5분 특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번 걸고 위통 까고 제 팔뚝에 공구리 좀 있어요. 공구리가 뭐냐?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공구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지와 저항을 만드는 거. 이게 공구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짓기 전에 단단하게 공구리를 친다 그러죠. 시멘트 작업을 하죠. 기초를 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집을 올리는 거예요. 세력들이 지지를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공구리 없이 짓지면 금방 무너지죠. 엄청 쉽게 설명드릴게요. 공구리라는 것은 바닥을 잡는 게 아닙니다. 바닥을 탈피하는 거죠.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거. 그림을 그릴게요. 여러분들 알기 편하게. 하락하던 주가는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끝날지 모르죠. 그런데 바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지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지지는 지금 현재 주가의 바로 직전의 언덕을 보면 돼요. 요 언덕을 어떻게 뚫어 올리느냐, 어떤 각도로 뚫어 올리느냐. 요 언덕을 딱 껐을 때 요걸 뚫어 올렸다면은 요게 바닥이 되는 거예요. 공구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야 안 돼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뚫어 올리는 경우도 있고 뚫었다가 눌러주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또는 땅바닥을 찝고 이걸 뚫어 올리는 게 있어요. 뚫었다가 이게 밑으로 이탈되면 이게 실패한 거예요. 딱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면은 요게 저항이 돼버려요. 오히려 큰 저항이 돼버립니다. 무조건 공구리가 이탈되면 안 돼요. 혹시나 이탈됐다가 빠르게 회복하면은 요게 개미 트는 거고 떨어지던 이런 주가가 어디서 멈추느냐? 바로 직전이죠. 요게 공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눌림목에 잡든 돌파에 잡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일단은 요 공구리가 나옴으로써 주가의 흐름이 좋아지는 거죠. 내려가던 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뚫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쭉 빠졌습니다. 바로 직전에 언덕이 어딘지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빠지잖아요. 원래는 요거를 올라가기 전까지는 공구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요 언덕을 뚫었으면은 이렇게 됐으면 요 작은 공구리 나오는데 이거 못 뚫으니까 계속 빠지죠. 지금 보세요. 계속 빠지다가 여기 보면은 좀 달라졌어요. 여기 공구리가 하나 생겼죠. 약하지만 이걸 뚫으면 제일 좋은 거고 못 뚫어죠. 전거 언덕은. 여기서 보시면은 요 언덕을 만들었는데 여기 뚫었어요. 보세요.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상향 할 확률이 높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공구리가 된 거예요. 봐봐.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한 번 더 뚫어 올리면은 요게 또 공구리가 됩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서 급락이 나왔을 때 공구리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랑 여기. 요거는 너무 작은 공구리라서 패스하고요. 여기 보시면 공구리가 나왔어요. 요 언덕을 여기서 뚫었죠. 공구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 공구리의 개념을 이해되시죠? 바로 직전에 언덕을 어떻게든 뚫어 올리면 공구리가 돼요. 요런 것도 공구리 쳤죠? 공구리를 치면 요게 지지가 되는 거예요. 밑에 공구리 치고 그 다음에 세력들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구리가 만약에 밑으로 이탈되면 이게 저항이 돼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이탈되면 안 돼요. 이탈되면 겁나 힘들어져. 빠르게 정리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기가 이제 공구리 자리.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언덕 뚫었죠? 여기가 공구리 자리. 요 캔들이 생김으로써 요 밑에가 다 공구리가 된 거죠. 여기도 공구리예요. 여기도. 올리면서 이게 공구리를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공구리 이탈했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린 거고. 요런 거는 그 약하기 때문에 얼마 못 올라갔어요. 그냥 조금밖에 못 올라갔죠. 우리가 이렇게 공구리 없는 자리에서 단타하든 뭐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직전에 언덕이라 그랬죠. 요 언덕이죠. 요 언덕을 오늘 갭으로 뚫어가고 눌렀죠.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가면은 공구리 성공한 거고 밑으로 이탈되면은 실패한 거고 이런 거죠. 다 가르쳐줬다. 자, 이해되죠? 그죠? 공구리가 뭔지. 바로 직전에 언덕을 뚫어 올리는 거를 우리가 공구리로 삼으면 된다. 그게 짝꿍댕이 쌍바닥이든 역 헤드앤숄더든 바로 직전에 언덕이라 그랬습니다. 공구리가 뭐냐면은 만약에 내려가는 파동이 위에까지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 아니면 추세를 돌리려고 한다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내려가는 파동이 끝이 나려면 반드시 지나야 될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직전에 언덕. 내려가는 도중에 급락 반등 시도 급락 이렇게 되잖아요. 공구리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렇게 뚫어줘야 돼요. 뚫어주면은 바로 앞전에 요게 공구리가 돼요. 물론 공구리를 뚫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뚫는 것도 있어요. 바로 직전에 언덕이 외바닥에서 뚫어 올리든 쌍바닥에서 뚫어 올리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이걸 딱 뚫으면은 이게 공구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된다는 거죠. 어차피 주식이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은 통통통 하다가 통통통 이렇게 튀어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구리로 형성됐을 때 최소한 여기서 올라갔다가 눌러주는 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오면은 이건 우상향 하는 거고, 지지가 안 나오면은 박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박스로. 그러면 어차피 이 하락 추세는 멈추는 거예요. 우상향이 안 되더라도 하락 추세는 멈추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구리고요. 이 공구리가 형성이 되고 나서 지지가 잘 나오고 이 공구리의 이 박스 파동을 뚫는 자리가 하이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힐. 구두굽이 생겼죠. 발을 딱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하이힐이에요. 공구리 하이힐 이해되십니까? 공구리 같은 경우는 내려가면서 이렇게 언덕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뚫는 게 공구리고, 하이힐 같은 경우는 이 나포가드에서 V자 반등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걸 하이힐이라고 그래요. 공구리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의 공구리는 어디입니까? 이 종목의 공구리는 여기도 될 수 있고, 요걸 뚫어올 때 여기서 공구리를 만들 수 있고, 여기도 공구리 될 수 있고.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 종목이 작은 공구리가 형성이 돼서 여기 지금 만약에 요거를 한 번 더 뚫어 올리면 여기 또 공구리예요. 언덕 보이죠? 이 언덕을 뚫어 올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앤디포스가 여기 언덕 뚫어 올리죠. 급락했다가 언덕을 뚫어 올리죠. 그 공구리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 위로 올라갔다가 눌러주면 잡으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대칭 이론으로 저까지 못 올리면 힘이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주가가 내려가다 보면은 항상 전구에 언덕이 있어요. 이 언덕을 어떻게 뚫어 올리느냐 그거예요. 항상 직전에 언덕을 뚫어 올리는 이런 자리들을 보면은 우리가 공구리 형성됐다 안 됐다를 볼 수가 있어요. TLR 바이오 같은 경우는 내려가다가 이 언덕 하나 있죠? 여기 공구리고요. 이 큰 언덕 있죠? 요 공구리예요. 봐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내려오면 잡으라 그랬죠.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추격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 파미셀의 공구리는 어딜까요? 지지 자리는 어딜까요? 여기잖아요. 여기. 왜 여기냐면은 보시면은 여기에 언덕 하나, 요 언덕을 기준으로 해서 뚫었잖아요. 그죠? 여기랑 요 두 개 자리네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파미셀 같은 경우는 한번 뚫어 올릴 수도 있겠네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 공구리를 형성을 했죠. 왜냐하면 여기에 내려가다가 이 언덕을 뚫으면서 공구리 형성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요런 식으로 올린다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한 손절 라인은 제가 봤을 때는 19,7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되고요. 요렇게 올라간다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요 손절 잡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이제 박스 돼요. 박스권 매매. 그런 대응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하이힐 자리요? 하이힐 자리는 요게 안 나와야 돼요. 요게 나오면은 하이힐 자리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힐 자리는 제가 그림으로 딱 그릴게요. 잘 보세요. 주가가 움직이다가 밑으로 급락을 합니다. 어떤 악재 같은 급락을 했는데 그걸 V자로 반등시키면서 이런 그림이에요. 자 봐요. 이렇게 됐을 때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힐 모양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을 이렇게 그려봐요. 발을 그려보면은 발등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신발 모양 비슷하잖아요. 신발 구두 모양. 그죠? 그래서 이 발가락 끝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여기가 작은 하이힐 자리였으니까 이미 나왔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 요거 없고. 그러면 여기가 하이힐 자리가 될 수 있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세히 보시면 요런 자리, 요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런 식으로 돼가지고 요걸 딱 뚫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발을 딱 그리면은 이렇게 발 모양이 나오잖아. 그래서 하이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발 굽 같아가지고. 하이힐 모양이잖아. 구두굽이고 뭐 이렇게 모양이 돼 있어요. 물론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것도 잘하면 하이힐이 될 수가 있네요. 요거는 이제 요게 굽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여기서 요거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이제 이건 하이힐이 아닌데 요 정도면은 아직까지 전고를 안 뚫었기 때문에 하이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무슨 말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리려면은 주식단체가 제안하는 손절 원칙. 손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칙에 의한 손절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릇에 의한 손절이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흐름에 의한 손절이 있어요. 원칙에 의한 손절은 초보들이, 비중에 의한 손절도 초보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종목의 흐름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3%, 스윙은 마이너스 5%, 중장기는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단타 스윙 중장기별로 본인이 퍼센트를 정하는 거예요. 그릇에 의한 손절도 초보인데 퍼센트가 아니라 나는 10만원 손절한다, 또는 100만원 손절, 중장기 500만원 손절, 금액으로 손절하는 거.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1번이나 2번을 정해놓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흐름에 의한 손절은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왜? 주가의 흐름을 짚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단타가 쳤을 때 시가를 회복 딱 합니다. 여기서 흐름이 바뀌어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강력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안 깨지려면은 요 시가나 요 밑에 있는 이 라인들 중에서 하나를 지지를 해줘야 돼요. 흐름에 의한 손절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이 이탈되면은 여기서 자를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잡은 사람도 있고 여기서 잡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눌림목에 잡았다면은 1% 손절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1%나 1.5%. 내가 딱 잡았는데 깨지면 흐름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읽을 수 있고 이 타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흐름에 의한 손절을 하는 게 맞고, 초보자분들은 원칙이나 그릇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흐름을 읽을 수 없을 때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초보자분들은 이 세 개 중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점은 하나 더 있어요. 더 이상 물타기도 안 되고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때 이때 손절합니다. 원칙이나 이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버틸 수 없을 때까지 버텼다고 손절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지금 남아있는 돈도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공포감이 드는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건지자는 생각에 그때 손절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1번이나 2번이라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든지 둘 다 하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고수가 되면은 이 흐름에 의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손절의 목적은 흐름이 깨질 때 나는 잘라라, 이걸 반대로 하면은 흐름이 살아날 때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제가 딱 분석해 주니까 정확하게 거기서 지지 나오는 게 보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차트의 흐름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루비마이크로는 오늘 2485원 여기가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요 흐름이 있었고 요거를 깨뜨렸고, 여기서 근데 한 번 더 지지받고 있어요. 지금 밴드 하나 올라왔어요.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한국파마도 보세요. 제가 아까 3% 이상 먹고 나왔는데 이 흐름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탄력이 죽었다는 거죠. 일단은 뭐 빠지든 오르든 간에 박스권은 나온다, 아니면 약간 우하향이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흐름이 바뀌잖아요. 여기서 내가 500만원씩 주물렀는데 200만원밖에 체결이 안 됐어요. 체결 다 됐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수익 났겠죠, 그죠? 이런 흐름을 보는 겁니다. 흐름. 여기서 흐름이 깨지면 밑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급등주들은 이제 워낙 그 파동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심리를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심리를 못 버티는 겁니다. 여기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지금 이탈되죠? 그럼 이걸 자르는 거예요. 이탈되는데 밑에 호가창에 물량이 월등히 많잖아요. 잘라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타점 잡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원칙을 정하셔서 본인이 매수하는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 기준에서 3% 밀리면 손절할 거야, 나는 10만원 손절할 거야 단타를, 나는 스윙 100만원 손절할 거야, 하나라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다 보면 흐름을 읽을 수가 있고, 이 흐름을 읽기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가 차트예요. 그래서 차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식단테닷컴 홈페이지 접속 후 수익률 게시판 클릭. 게시물 중 랜덤으로 달린 댓글을 누르시면 단테의 특별 보너스 검색기 획득, 무료 카톡 정보방까지 입장하세요.